네, 안녕하세요. 박대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유스키는 어디까지 가봤나? 제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끝까지. 끝까지. 끝이 어딜까요? 저는 지금 여기 보인 것처럼 지금 TMLT 7년 차이고 또 8년 차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만 장자가 2012년에 됐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푸탄클럽의 열정과 또 에너지를 받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의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유스키를 만난 게 지금부터 23년 전에 만났어요. 23년 전. 대단하죠. 근데 98년 7월에 처음 지금 천만장자이신 이경호 사람 처음 만났고 3년 동안 저도 소비자로서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제가 어떤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유스킨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스킨을 처음에 알아볼 때 저의 이제 마인드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를 10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3년을 했어요. 근데 유스킨을 처음 시작할 때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비즈니스는 그냥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주식 생각하면 다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회 인식상 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스킨을 할 때 나만의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 원칙이 첫 번째 뭐냐면 10년 동안은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유스킨 사업을 하자. 근데 그 10년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 내가 1년 안에 제대로 된 소비자 매니아 고객을 10,000집이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벨로시티여서 보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 이제 보상으로 보면 10,000집이를 하면 약 23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왔던 이제 제과점을 운영을 했는데 자영업을 할 때 그 왔던 그 고객 중에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는데 30년 동안 근속을 했는데 약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유스킨 사업을 해서 연금을 250만 원 정도 받으려면 나는 첫 번째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남들이 30년의 근속을 좀 더 땡기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동을 한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나를 감동시킬 때 하늘도 감동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내가 안 해봤던 일을 시작을 할 때 그 원칙을 첫 번째 세우고 그 원칙에 부합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2대의 차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차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타는 차는 이제 이런 자동차였죠. 여태까지 20년 동안 자동차를 탔는데 1988년도에 제가 24살 때였던 것 같아요. 24살 때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거든요. 근데 면허증을 따는데 보통 우리가 면허증 따고 나서 막바로 차량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게 기술이 떨어지죠. 그리고 도로 연수도 하게 되고 근데 장롱면허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장롱면허 10년을 있는 사람하고 면허증을 따고 막바로 하는 사람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갔을 때 제가 이 차량을 좀 바꿔보려고 견적을 뽑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시승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승을 하러 갔더니 근데 운전을 20년 넘게 했는데도 이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차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운전대를 잡기가 두려운 거예요. 유스킨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뭔가 계속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걸 실행하는 게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안에 아침에 내가 행동할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는 꼭 유스킨 안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옛날에 이제 전화번호 부책이라고 있어요.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20명도 나오지 않는데 그 20명한테 내가 사업 설명을 하고 데모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데모 약속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에 있는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아침 5명한테 콜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화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30초 이내에 그 사람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명한테 전화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멘트 하는 법을 거기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무것도 뭐 성장이 없다, 성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목표 세운 걸 한 가지는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합강의장이 없었으니까 이제 미팅을 끝내고 나서 뭔가 액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용기가 없으니까 전보사한테 이렇게 문어벌 낙지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붙이면 어떠냐면 비 오죠, 그날 꼭. 비 오고 나서, 비가 오거든, 붙이고 나서. 근데 그것도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아, 저 박다라는 사람이 뭔가 전보사한테 찌라시를 붙이고 다녀.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창피함이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이제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용기를 내서 두 번째 아파트 계단 타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단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4분의 1을 잘라서, 근데 사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내가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하루에 내가 아파트 계단 타기를 약 20군데를 한 동을 분명히 내가 가서 이거 붙여야 돼. 그러면 그 붙이고 나서의 또 두 번째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또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면대만 한다고 하잖아요. 면대만 할 때 사람들이 되게 또 겁이 나잖아요. 저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 제가 붙이고 나서 막 도망 다녔어요. 계단 뒤로 숨고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가 놀이터에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전보산 때 이거 찌라시 붙이는 거나 아파트 전단지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힘을 못한다는 건 내가 뒤로 도태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도 얼굴을 잠깐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데를 가보자. 그래서 세 번째 선택했다는 게 상가 방문이었어요. 상가 방문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콜드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100m 이내 거리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차비 들어가지 않죠.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소 비용 투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라고 책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100m 이내 거리라고 하면 저희는 하우스폰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한 20분 정도의 차를 타고 구리 쪽으로 가서 아파트 전단지 붙이고 상가 방문하고, 근데 상가도 왠지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 어때요?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본 결과에 의해서 주택가 상가를 가거나 아니면 좀 약간 손님이 덜한 데를 상가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발품을 깔고 노력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SNS로 문자 전송 많이 하고 당근마켓이나 또 각종 SNS를 통해서 우리가 콜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SNS를 10통을 보냈는데 한 통도 연락이 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확률이 10통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해야 될 부분은 20통을 해야 되는 거고, 20건의 문자를 보냈는데도 오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제로 확률이니까 다시 30건으로 올리고 40건으로 올리고 50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와. 그러면 나의 확률은 50건의 SNS를 보냈을 때 확률이에요. 어떤 분은 10건 브랜드 2명이 와. 그분은 그 와중에 그 데이터, 자신만의 빅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만의 확률을 해야 돼요. 저도 콜드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그냥 2회, 3회 방문하면 소비자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가망사업자가 나오는데 너무 부럽죠, 그런 거는. 근데 가만히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열정을 갖고 그 사람한테 컨택을 하지 않거나 또 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럼 내가 콜드를 통해서 이분을 대문을 약속을 잡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으려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편으로 만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방식대로 오체험을 하고요. 내 방식대로 말투를 하고 그랬는데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 방식대로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하고
또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예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성격이 아니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비즈니스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 모습이 비록 아니라도 한 번은 흉내를 내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멘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경호 사장이 저의 멘토였고 이병진 사장이 저의 멘토였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무조건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진행할 때 어떤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경호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달랐고 옷차림도 달랐는데 그 사장님 어느 날 사장님 모습을 보면 이경호 사장님 똑같은 멘트, 똑같은 말투를 쓴다는 거, 무섭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그건 뭐냐면 계속 강의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리마인드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의 마인드,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이런 자세들이 나도 모르게 사업 설명할 때 드러나거든요. 저도 소름 끼치게 깜짝 놀랄 적이 있어요. 또 이병현 사장의 강의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강의를 진짜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 많이 상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저한테 공약을 했던 거는 3년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어도 뭔가 내가 뭐 커피숍에 앉아서 있든 놀이터에 앉아서 있든 도서관에 앉아서 있든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자세, 태도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굽 높은 걸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구두 굽이 아닌 밑창, 남자 사장님 같은 경우도 구두 밑에 밑창을 많이 덧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5번을 내가 갈 때 나는 EVA가 되겠다는 목표 설정을 했어요. 파트너 진행할 때 사장님 우리가 목표 설정하면 이제 하와이 목표가 되고 시소산 목표가 됐을 때 우리가 명단 작성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 사업할래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도 지금 PA 대신 사장, 티벨트 대신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역시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2001년도에 미국 본사를 방문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루비를 진행했는데 명단이 없었어요. 명단이 없었지만 내가 반드시 몇 월 달까지 나는 루비를 달성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GB가 우리가 2000이잖아요. 2000의 대리점을 통과하려면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재구매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지만 처음에 소비자들이 10명한테 전달했을 때 10명이 100% 매니아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10명을 전달했을 때 확률이 8명, 7명, 뭐 5명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내가 신규를 매월 2-3명을 만들지 않으면 기존의 소비자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알파가 소비자 내가 20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20명 플러스 이번 달 목표는 내가 적어도 5명의 신규를 만들어야 돼. 그럼 25명이 올라가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썼던 방법은 저는 한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만나요. 물론 그 사람의 타이밍 검토도 있지만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만나고 사업 설명했는데 아직은 이분이 개인적인 타이밍이 아니야. 그러면 잠시 미뤄두고 또 다른 한 달에 한 5명 정도를요, LOI 가망 사업자 명단에서 수첩 다이어리에다 매월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을 내가 한 달 동안 집중 만나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새로운 사람을 5명을 컨택을 해서 명단을 적어 놓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소비자들이 제품을 매니아 고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지분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목표 설정하고 LOI 놓고 루비를 달성할 때 그 명단 안에서 내가 계속 만나고 컨택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1대 소비자에서 사업자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저 개인적인 확률은 보통은 3대 4대에서 소비자가 사업자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내가 목표 설정하고 LOI를 진행하는 순간이요, 한 개 라인, 두 번째 라인한테는 정말 내 온 애끓는 간장을 토해서
그 컨택을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그게 하늘이 감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 해? 그런 생각이 들 때 자석처럼 나머지 라인이 착착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와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나를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열정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사람들이 그룹 미팅을 할 때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 사장님이 빛이 없고 그냥 수그리고 앉아서 미팅에 참석하는 분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하신 분은 분명히 그 사업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내가 가망사자 없고 또 나오는 미팅의 그룹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는 파트너를 만들려면 나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진 적이 없고요. 그도 한 번도 미팅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탱커를 하는데 분명히 매일매일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분은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책을 읽지 않고 어떤 분은 대본을 읽지 않아. 근데 나는 매일매일 7, 8가지는 했어. 그게 나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는 그릇 안에 한두 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보통 소비자를 컨택할 때 우리가 체가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심플한 패턴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A타입, B타입, C타입의 소비자가 있는데 저도 이런 분류를 했어요. 매월 만나는 신규 소비자, 소개받는 신규 소비자가 A타입 소비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구매도 하고 관심도 있는 사람, 또 B타입 같은 게 자가 소비를 하는 사람, C타입 같은 경우는 B타입이 자가 소비자고 C타입 같은 경우는 내가 시켜줘야지만 제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더도 A, B, C, D 타입이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서 리더로 이끌려면 이분들도 A타입, B타입으로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명단을 작성하고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하고 초대를 하고 정보 제공하는 거, 이 사이클을 내가 먼저 정확하게 돌렸을 때 내가 파트너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사이클이 적극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형성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문제와 공경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문제인데 큰 문제를 가진 사람과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된대요. 우리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 문제와 공경에 대해서 부딪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꿈을 갖고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편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언어에 대한 것도 문제도 있을 거고, 세 번째 가족 간에 떨어진 분리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니까 외로움도 되게 많이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배 정도가 이민자들이 백만장자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빠의 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당근이 있고요, 계란이 있고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심도 있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빠,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 아빠가 부엌으로 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3개의 냄비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썰어서 넣고요.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 2개를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끓이고 나서 아빠가 딸이 자기가 살기가 힘들고 그렇게 외로움을 하고 삶이 너무 버겁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 없이 냄비에다 이걸 끓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짜증을 냈더니 아빠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냄비에 끓여놓은 이 당근은 처음에 딱딱했다. 그런데 물에 끓이고 나니까 얘가 흐물흐물해졌어. 두 번째는 잠시만 놓쳐도 깨질 계란이 딱딱해졌어. 세 번째 커피는 그냥 가루였는데 물의 형질을 바꿔놨어. 그러면 너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흐물해진 당근 때문에 당근처럼 너는 나약해질 거냐, 아니면 주기만 해도 깨어질 이것처럼 딱딱해진 이것처럼 강해질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너를 변화시킬 거냐는 거죠. 폭탄클럽 여러분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그죠? 우리는 다 필요하긴 하지만 세 번째의 결과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경환이란 내가 절대 노력해도 바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거든요. 문제 해결의 원칙은 문제하고 공경을 내가 구분 짓는 거예요. 제가 랠리를 갔는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였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랠리와 이제 컨벤션을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현대 성우 리조트에 이제 랠리를 가서 그때 당시에는 버스로 갔으니까 모든 분들이 모여서 중간에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하남의 만남의 광장에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그 병원에 갔더니 막걸리를 드시고서 뜨거운 한여름에 하우스에 들어가셔서 기절을 하신 거예요. 공경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랠리를 놓쳤어요. 두 번째 컨벤션을 2000년도에 사업 시작하고 대리점 진행하면서 컨벤션을 참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1년 반 만에 컨벤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2002년인가 아마 그때 두 번째, 제가 사업하고 두 번째 컨벤션이었는데, 하필 그때 아버님 칠순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죠. 컨벤션이 날짜가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날짜를 피해서 생일을 앞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피해서 그걸 잡아달라고 부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때 이제 절에 다니셨으니까 스님한테 날짜를 잡으러 가신 거예요. 날짜를 잡으러 갔는데 해필 제가 말씀드린 중간 날짜를 잡으시는데 뭐라고 덧붙여서 말씀하냐면, 네가 미국을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칠순잔치를 했거든요.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이게? 21세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랠리를 갈 때 핸드폰을 꺼놨고요. 미국 가면 영어를 못해서 전화 못 건다고 아예 차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 제 인생의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많이 욕먹었죠. 그동안 가족들한테 수많은 구설수도 많이 있었고,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한테도 썩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지금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바뀌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가족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존중과 존경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두 단어는, 이 낱말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나홀로 집의 뉴욕편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네, 거기에 비둘기가 공원에 굉장히 나무가 진짜 하늘을 다 덮을 큰 나무에 그 비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케빈이었던가요? 네. 케빈이 그 덩치 큰 아줌마한테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가 저절로 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덩치 큰 아줌마가 케빈의 손에 곡식을 쥐어줘요. 그걸 하늘로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비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 하물며 비둘기도 뭔가 곡식을 던져주거나 뭔가 비주얼을 보여줄 때 모이잖아요. 뉴스킨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플래닝이라는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데몬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내 주위에 사람이 오지 않죠. 당연히. 결과는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 수반해서 결과가 나오는 확률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10건, 20건, 30건, 40건, 50건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나만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확률은 점점 높아져요. 내가 5건만 해도 그 5건의 확률이 100%일 때 사장님들은 프로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방을 해야 되고 또 그 멘토를 삼는 그분들의 행동을 닮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했던 것도 물론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 노력하는 부분이 아마 저희보다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요. 지금 멀리서 보면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나무가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태도와 행동이 스폰서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행동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의 눈빛만 봐도 아까 우리 어머님이 절에 가서 뭘 보는 것처럼 눈빛만 봐도요, 돗자리 펴놓고 다 볼 수 있어. 다만 스폰서사님들이 아프구나 하고 그냥 가슴에 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나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 하고자 하는 분, 나와 파트너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모이게 하려면 내가 흔들리는 나무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앉아있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분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을 잘못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깨닫고 좀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편의 모습을 보고 저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삼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해지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변할 때 나 역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방식,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말 축복받는 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